네가 무슨 힘이 있니? 일어나! 지금 한시가 급해요. 신년 첫날 62세 박소영은 저희가 할게요라는 말에 무너졌습니다. 30년 보건교사였던 그녀는 이제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아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62세 여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경남 천성산에서 직접 찍은 신년 일출입니다.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광장 한쪽에 설치된 이동식 무대 아래로 전선이 뱀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말 오후 겨울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박소영은 마트에서 나오다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가벼웠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 재료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스피커를 옮기는 청년 둘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후드티 차림에 키가 훤칠했고 다른 한 명은 작업복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년 파티 준비하는 건가?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광장 곳곳에 풍선 장식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로 종이컵과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벤치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접시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거 옮기는 거예요? 후드티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어르신.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미 접시 2개를 들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금방이에요. 테이블 저쪽으로 옮기면 되죠?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민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은 고맙다는 말 대신 조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30년간 보건실에서 아이들 상처를 소독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했던 습관이 발동한 것입니다. 소영은 전선이 엉켜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조명 케이블과 스피커 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전선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이번엔 점퍼 차림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말에 소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위험을 만들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벤치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접혀 들어간 것입니다. 종이컵 몇 개가 바닥에 구르고 있었고 젊은 여성 한 명이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벤치에 던지다시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다리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테이블 반대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달려와 테이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영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쓰러질 뻔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 고정 핀이 빠진 것 같아. 공구함 가져올게. 점퍼 청년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역할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소영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벤치로 돌아오는 길, 소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컵 안쪽에 음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쓰레기통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컵을 버리는 동안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고정되었고 청년들은 다시 스피커 설치 작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광장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민폐가 되는 걸까? 현관문을 열며 소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소영이 보건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보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쓴 아이들의 손편지가 액자 옆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고 응급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실 탁자 위에 손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 기분. 소영은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의사는 한 알만 먹으라고 했지만 요즘은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광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파티는 밤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소영은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테이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이 닿기 직전 누군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소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광장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파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풍선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테이블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를 아직 안 했네.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 중에 앞치마 주머니로 갔습니다. 빈 주머니였습니다. 소영은 욕실로 가서 구급함을 열었습니다. 붕대, 소독약, 반창고. 그녀는 하나씩 꺼내 작은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물티슈 세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보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어제 다친 사람도 있었으니까. 소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꾸미고 가면 이상하게 볼까? 립스틱을 내려놓고 소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광장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우치와 물티슈를 번갈아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광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청년들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보였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다친 분 있었잖아요.
괜찮으신가 해서. 소영은 파우치와 물티슈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다들 괜찮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붕대도 있고 소독약도. 어머, 어르신. 옆에서 여성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테이블에서 넘어질 뻔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저 괜찮았어요. 그냥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상처는요? 상처 없어요. 보세요. 여성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들고 온 물건들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물티슈 봉지의 비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준이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마음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이었지만 소영은 그 안에서 끝맺음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정중한 마침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정리 도와드릴까요? 소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점퍼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어르신. 다 했어요. 그가 광장을 둘러보며 손짓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접혀 있었고 풍선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빠르시네요. 아침 일찍부터 했거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파우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티슈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어르신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귀에는 그 밝음이 거리처럼 들렸습니다. 소영은 광장을 벗어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물티슈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 포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다 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소영이 준비한 물건들은 상황이 끝난 뒤 뒤늦게 도착한 구급차 같았습니다. 광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들의 웃음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물티슈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파우치도 욕실 선반에 돌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장의 청년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말끔하게 정리된 뒤였습니다. 소영의 손이 가슴팍으로 갔습니다.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아무 쓸모가 없었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제 테이블을 붙잡으려던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허공에 멈춘 그 손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설 연휴 때는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애가 감기 걸려서 어머니 옮으실까 봐요. 소영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소영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손주 사진이 잠금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광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트를 가려면 광장을 가로질러야 했지만 그녀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10분이 더 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소영은 어쩔 수 없이 광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약국에 수면제를 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가던 약국이 휴무여서 광장 건너편 약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년 행사는 끝났지만 커뮤니티 공간이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조심.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소영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자 광장 중앙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유리컵이 깨진 소리였습니다. 소영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파편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 근처였습니다. 컵을 든 젊은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딪혀서.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방을 여는 손, 물티슈를 꺼내려는 손.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저번처럼 또 소영은 발을 뗐습니다. 약국으로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유리 파편 쪽으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청소도구 가져올게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창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소영은 유리 파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큰 조각 몇 개가 보였습니다. 손으로 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몸을 숙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소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유리 파편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아니, 큰 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해요. 민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제지였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점퍼 청년도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진공 청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준이 빗자루로 큰 파편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점퍼 청년이 진공 청소기를 켰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일만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민준이 진공 청소기를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발에 뭐 묻었나 확인해 보세요. 그는 유리컵을 떨어뜨린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신발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도 조심히 가세요. 그는 청소도구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소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하다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영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또 그 단어였습니다. 소영은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면제 타러 왔어요. 네, 잠시만요. 약사가 약을 준비하는 동안
소영은 약국 유리문 너머로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 한 알씩만 드세요. 네. 소영은 약봉투를 받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소영은 광장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보며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설날에 시간 어때?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다. 너희끼리 지내라. 엄마, 괜찮아? 응, 괜찮다. 소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약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62세.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 회색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는 이제 위험한 사람이구나.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사람. 그녀는 약봉투를 열었습니다. 알약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신년 연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소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깬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텍스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봐온 천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눈이 부셨습니다. 새해 인사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 한 해도 행복하시길. 소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개가 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낸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고맙다는 말, 당신도 좋은 한 해 보내라는 말. 입력창에 손가락을 대었다가 멈췄습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 반찬 몇 개. 혼자 먹기에도 많았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습니다. 괜히 나섰어.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서려 했을까?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몇 개 생겨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간 아이들을 돌봤는데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상처난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영은 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소영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현관 옆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빛이 거울을 비췄습니다. 소영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색 머리, 처진 뺨선, 눈가에 깊은 주름, 목에 늘어진 피부.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노인으로 보기 시작한 게. 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해요. 며느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약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모두가 그녀를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소영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줍다가 다칠 수도 있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다칠 수도 있지. 괜히 나섰다가 민폐만 될 수도 있지. 소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살자. 더 이상 나서지 말자. 더 이상 도우려 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자. 소영은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수면제를 2알 꺼냈습니다. 의사는 한 알만 먹으라 했지만 한 알로는 안 됐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얼마 뒤 몽롱함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보건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소영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건실이 넓어졌습니다. 아니, 소영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할게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소영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말랐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아들이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안 받아서 걱정됐어. 괜찮아? 소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다. 늦잠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늦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게 나한테도 남한테도 편한 일이야. 그 다짐이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소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소영은 은행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연금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째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소영은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은행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광장을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소영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는데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은 걸 보니 방학인 모양이었습니다. 후드 집업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길 다니면서도 저렇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은행 앞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조심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소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신호등 기둥을 붙잡으려 했지만 놓쳤습니다. 쿵! 남성이 인도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는 듯 했습니다. 소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손이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해요.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나서면 또 무시당하겠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소영은 건너야 했습니다. 은행은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남성 주변으로 사람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쪼그리고 앉아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불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걸음을 뗐습니다. 횡단보도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요.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의 옆을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 봤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후드 집업을 입은 아이. 그 아이가 쓰러진 남성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멈춰 섰습니다. 여학생이 남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남성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성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학생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을 벗었습니다. 남성의 머리 아래에 재킷을 받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저러는 게 맞나? 어른들은 뭐해? 소영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자신을. 나는 지금 발이 무거웠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누군가에게 소리쳤습니다. 119 불렀어요? 지금 신고했어. 담요나 코트 있는 분 계세요? 추우시대요. 여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건넸습니다. 여학생이 그걸 받아 남성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겁이 없나?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였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손, 하얗게 질린 손마디, 신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켜졌습니다. 소영은 걸어야 했습니다. 은행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어지러우세요? 남성이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여학생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119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는 나보다 어린데 13살, 중학생. 그 아이가 지금 쓰러진 어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62살, 30년간 보건교사로 살았던 사람. 나는 지금 어디 있나? 횡단보도 앞에서 지나가려고 발을 때려던 곳에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걸음을 뗐습니다. 은행 쪽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남성 쪽이었습니다. 소영은 쓰러진 남성 앞에 섰습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학생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야. 소영이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왔으니까 너는 일어나.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니? 일어나.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학생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여학생이 소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그 목소리에 소영이 멈칫했습니다. 여학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지금 입은 상태 확인해야 하는데 왜 자꾸 저를 떼어놓으려고 하세요? 너 다칠 수 있어. 우리가 할게. 소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할게. 며칠 전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여학생이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소영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잖아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죠. 지금은 그게 전부예요.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학생이 다시 남성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성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도우실 거면 도와주세요. 안 그러실 거면 비켜주세요. 소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칠까봐?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이 하시면 더 위험해요.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여학생에게 한 말. 너는 가만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니? 우리가 할게. 똑같았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재단하고 우리와 당신으로 나누는 것.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배제하는. 소영은 여학생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여학생이 잠깐 소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도와주세요.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여학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좀 뒤로 물려주세요. 공기 순환이 안 돼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뭘 안다고.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9가 오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간 보건실에서 쓰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여학생이 소영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영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학생이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왔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도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119 왔어요. 소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급차가 멈춰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가슴 통증 호소하세요. 쓰러진 지 5분 정도 됐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성을 살폈습니다. 잘 대처하셨네요. 재킷 받쳐주신 거 도움됐습니다. 여학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영도 함께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스트레처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여학생이 바닥에 놓인 자신의 재킷을 주웠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소영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 말 정말 옳았어. 여학생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나이는 숫자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한다고. 소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당연한 걸 잊고 있었어. 여학생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오늘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처음엔 저를 막으셨지만 금방 인정하고 같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소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우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나는 소영이야. 62살. 30년간 보건교사였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멋있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저 학원 가야 해요.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고마워. 내가 깨워줘서. 지우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소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3살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컸습니다.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늙게 만들었구나. 소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뗐습니다. 은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의도적으로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아이들과 노는 엄마들, 조깅하는 청년들. 소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박스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하세요? 응, 그냥 좀 걷고 있어. 민준이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행사 있어요. 설 연휴 전에. 괜찮으시면 오세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르릉. 거대한 소리와 함께 광장 반대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과 민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장 중앙에 설치 중이던 대형 무대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졌습니다. 5m 높이의 철제 트러스가 옆으로 넘어지며 테이블 2개를 덮쳤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현장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 아래 3명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대 남성으로 다리가 철제 프레임에 눌려 있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30대 여성으로 어깨 부위에 목제빔이 떨어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세 번째는 50대 남성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119 불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대.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죠? 저기 피가 119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점퍼 청년도 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소영은 3초 동안 현장을 스캔했습니다. 30년간 보건실에서 익힌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트리아지, 중증도 분류,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2차 사고 방지, 패닉 통제. 소영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0년간 보건실에서 쓰던 아이들이 다쳤을 때 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지금 2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주변 3m 이내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소영의 지시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소영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119 신고 지금 바로 해요. 정확히 말하세요. 대형 구조물 붕괴, 다수 부상자 3명, 그중 1명 두부 출혈, 1명 의식 저하. 주소 정확히 알려주고. 민준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점퍼 청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무대 구조물 남은 부분 확인해요.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 더 멀리 대피시켜요. 네. 점퍼 청년이 뛰어갔습니다. 소영은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50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성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경동맥,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남성이 신음을 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남성의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은 없었지만 햇빛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양쪽 동공 크기가 같았습니다. 빛에 반응했습니다. 뇌출혈 가능성 낮음. 두피 열상. 소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남성의 머리에 감았습니다. 압박 지혈이었습니다. 아파도 참으세요. 피를 멈춰야 해요. 남성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다음 환자로 이동했습니다. 30대 여성. 어깨에 목제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여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쇼크 상태, 의식 저하. 소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코트 있는 분, 담요 있는 분, 지금 당장 필요해요. 한 여성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건넸습니다. 소영이 그것을 받아 환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체온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쇼크 대응 자세였습니다. 소영은 마지막 환자 20대 남성에게로 갔습니다. 다리가 철제 프레임에 눌려 있었습니다. 아파요. 다리가. 남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함부로 빼면 출혈이 더 심해집니다. 소영은 철제 프레임을 살폈습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었습니다. 남자분 2명,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들어주세요. 주변에 있던 청년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임이 들렸습니다. 남성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출혈은 없었습니다. 골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프레임이 옆으로 치워졌습니다. 소영은 남성의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재 조각 2개를 주워 양쪽에 대고 스카프로 묶었습니다.
즉석 부목이었습니다. 아파도 움직이지 마세요. 골절됐을 수 있어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일어서서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명 모두 응급처치 완료. 생명 위험 없음. 구급차 2대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 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 부탁드립니다. 소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총 3명. 첫 번째 환자 50대 남성, 두부 열상, 의식 명료, 동공 반응 정상, 압박 지혈 시행 중.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 30대 여성, 쇼크 의심, 의식 저하, 맥박 및 호흡 정상, 체온 유지 조치 완료 하지 거상 자세 유지 중. 세 번째 환자 20대 남성 하지 골절 의심, 출혈 없음, 즉석 부목 고정 완료. 구급대원이 소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의료 관계자세요? 30년간 보건교사였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처치하셨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습니다. 소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들을 스트레처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2대의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소영이 돌아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요? 저희가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퍼 청년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너무 무례했어요. 어르신한테.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거였는데.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점퍼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건 경험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무시했어요. 소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할 사람은 어르신이었어요. 소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배웠어요. 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소영이 웃었습니다. 13살 아이한테 들었어요. 그 말.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파랬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돌아봤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후드 집업의 청바지, 운동화 차림. 그날과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지우야. 소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못 봤어요.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요. 그날 아저씨 괜찮으셨대요. 저희 동네 분이셨거든요. 심장이 좀 안 좋으신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대요. 다행이다.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광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며칠 전에 사고 났었죠? 구조물 무너진 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응, 나도 봤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해준 말 있잖아요.
지우가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소영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구급차가 떠난 뒤, 응, 그랬지. 왜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걸 일깨워줬거든. 뭔데요? 나이는 숫자라는 것.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 한다는 것.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 당연한 걸 나는 잊고 있었어. 나이 때문에 나 자신을 가둬버렸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이잖아. 그래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소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잊지 마. 나도 다시는 잊지 않을게. 지우가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소영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저 이제 학원 가야 해요. 또 봐요, 할머니. 지우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소영은 초콜릿을 쥐고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3살. 그 작은 몸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초콜릿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어르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민준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행사 때 오실 거예요? 글쎄,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민준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뭐를? 안전관리 담당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소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네.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어르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당황할 수 있어. 아니요. 저희는 경험이 없었어요. 어르신은 30년간 보건교사셨잖아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소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경험. 짐이 아니라 자산. 생각해 볼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계시기만 해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에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일 마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너도. 민준이 떠났습니다. 소영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대화소리, 젊은이들의 음악소리. 소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늙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내려놨던 거였구나.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너무 밝았습니다. 소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잔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주 행사를 위해 구급함을 새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영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수면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보건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친 무릎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소영이 무릎을 꿇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있어서 다행이에요. 소영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실이 넓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소영이 작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웃으며. 며칠 뒤 행사 당일
소영은 일찍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새로 산 구급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붕대, 소독약, 삼각건, 부목, 압박 붕대, 지혈제까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셨네요. 응. 내가 할 일이 뭐야? 일단 여기 안전체크본부 자리예요. 구조물 설치 감독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 주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된 테이블에 구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청년들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안정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기 고정 볼트 하나 더 필요해요. 테이블 다리 이중 체크하세요. 전선 저렇게 놔두면 걸려 넘어져요. 테이핑 해야죠. 청년들이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점퍼 청년이 말했습니다. 소영이 웃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소영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좋아. 둘은 나란히 앉아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62살과 13살.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소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광장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해가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였습니다. 포기만이 나를 늙게 했습니다.